자, 우리가 커피숍 스키마를 만들었는데요. 여기다가 스태틱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지금 find all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숍 스키마 점 static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고요. 이 static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자, find al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함수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function이라고 하고요. 자, callback이라고 하는 걸 하나로 파라미터로 받고요. 자, return이라고 하고 this.find 이렇게 하고 자,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객체, 그러니까 빈 객체만 넣고요. 그 다음에 callback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모든 객체를 찾아서 자, 문서 객체를 찾아서 자, 컬렉션 안에 들어있는 문서 객체를 찾겠죠. 그래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커피숍 스키마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스키마를 등록해 주시면 되죠. 자, 스키마를 새로 만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등록하는 거는 config 안에 자, config.js 파일 안에 해주시면 되죠. 자, db 스키마스에서 유저 스키마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동일하게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콤마 엔터 자, 컨트롤 V를 하고요. 여기다가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새로 만든 파일의 이름은 자, 커피숍 스키마가 되겠죠. COFFEE 샵 그 다음에 밑줄 긋고 스키마가 되고요. 컬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커피숍이 됩니다. 커피숍이라고 하는 컬렉션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스키마 네임은 커피숍 스키마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모델 이름도 자, 커피숍 모델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커피숍 스키마와 자, 커피숍 모델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커피숍의 C를 대문자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S는 소문자로 했어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커피숍의 커피숍을 구분을 해서 숍의 S도 대문자로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좀 선택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일단 그냥 커피숍의 S자를 소문자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정의하는 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컬렉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스키마 정의를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config 안에서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자, 라우팅 정보를 등록을 하는 거죠. 이 라우팅 정보는 라우팅 함수를 만든 다음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라우팅 함수를 만들어 봅니다. 라우트스라는 폴더 안에다가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coffeeshop.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 안에서 이제 커피숍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또는 커피숍 데이터를 조회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var add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function이라고 하고요. req, res. 자, 라우팅 함수니까 웹서버로 들어온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으면 되겠죠. 자, console.log라고 해서 add 함수 호출됨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파라미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일단 파라미터는요, 우리가 이름과 주소, 네임과 어드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 TL이라고 하는 전화번호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커피숍 스키마에 가보면 네임과 어드레스, 그 다음에 아이고 TL이 없네요. 그죠? 자, 전화번호가 없네요. 자, 전화번호가 어디 갔나요? 자, 전화번호는 제가 빼먹었군요. 자, 그러면 어드레스 다음에 여기다가 TL이라고 해서 자, 타입도 그죠? 타입도 스트링으로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빈 값으로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는 TL이라고 하는 자, 컬렉션 안에 속성으로 저장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커피숍이라고 하는 이 JS 파일 안에서 add를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웹브라우저의 클라이언트가 이름과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죠. 자, 예를 들면 어디 스타벅스에 자, 뭐 삼성역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삼성역점의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주소를 위치정보 뭐예요? 경위도 좌표와 같이 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라미터를 그럼 한번 전달을 받아봅니다. var 자, 파람 name이라고 하는 거는 자, 리퀘스트 객체, 요청 객체의 body.name 또는 자, 이게 만약에 get 방식으로 들어오면 req.query.name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받는다. var 파람 어드레스라고 하는 주소 정보가 들어오면 req.body.
어드레스에서 확인을 하거나 또는 쿼리의 어드레스에서 확인해서 변수에 할당을 한다. var param tl이라고 하는 것도 req.body.tel 또는 req.query.tel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var param 이번에는 위치 정보가 됩니다. 자, longitude라고 해서 자, xy 좌표로 치면 x 좌표가 되겠죠. longitude라고 하는 거는 req.body.longitude라고 해서 받거나 자, req.query.longitude라고 해서 받겠다. 자, 마찬가지로 param latitude라고 하는 거는 req.body.latitude로 받거나 req.query가 되겠죠. 자, query.latitude로 받겠다. 자, 그럼 파라미터 5개를 다 받을 수가 있고요. console.log라고 해서 자, 파라미터가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한번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param name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param address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param tel이라고 하는 거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 param longitude, 그 다음에 자, param latitude를 출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파라미터 전달받은 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를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요. 아, 이게 add니까 추가를 해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주고 응답 결과를 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요. 제 variable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요청 객체 안에 app.get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있다라고 일단 전제를 두고요. 그냥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자, 책에서는 if database.db라고 해서 확인했었죠.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add coffeeshop 이렇게 바로 해봅니다. add coffeeshop이라고 하는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조회하는 걸 하게 될 거고요. 자, 여기다가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객체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param name과 param address, 그 다음에 param tel, 그 다음에 param latitude, 그 다음에 param longitude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자, latitude, longitude가 서로 바뀌었네요. 자, 이게 바뀌면 좀 헷갈릴 수도 있죠. 자, longitude, 그 다음에 param latitude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파라미터를 넣어주는 게 이게 너무 많죠. 그러면 이걸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책하고 약간 다르게 수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자, 이거를 var params라고 하고요. 이 params를 객체로 만들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name이라고 하는 거는 자, param name로 넣고요. 그 다음에 address라고 하는 거는 param address로 넣고, 그 다음에 tl이라고 하는 거 param tl, 그 다음에 latitude라고 하는 거는 param latitude, 그 다음에 longitude라고 하는 거는 param longitude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그대로 자,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params라고 하는 객체로 전달하면 파라미터 수가 줄어드니까 훨씬 간단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콜백 함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function이라고 해서 error와 result라고 해서 결과값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값이 어떻게 넘어오는지를 알아야 뭘 처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add coffeeshop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 밑에 추가를 해놓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리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add coffeeshop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함수로 추가를 해봅니다. add coffeeshop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variable add coffeeshop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함수를 할당하는 거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객체와 params와 자, function이라고 해서 자, 넘겨준 자, 콜백 객체가 이제 함수가 되는 거죠. 콜백 함수가 될 거고요.
자, 이 add 커피숍이 이제 호출이 되면, 자, 이 안에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console.log라고 하고요. 자, add 커피숍 호출됨, 이렇게 로그를 먼저 출력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안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면 되죠. 자,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해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자, var 커피숍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new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커피숍 모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인스턴스 객체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파라미터를 하나 객체로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자, name, address, tel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파라미터를 그대로 전달을 해서 넣는 거니까요. 자, 이걸 아예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그대로 넣도록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서 넣을 때 latitude, longitude가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geometry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geometry의 속성 값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넣고요. 자, type이라고 하는 거는 포인트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coordinates coordinates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배열로 해서요. 자, longitude와 latitude를 넣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넣는 거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longitude를 먼저 넣겠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형태로 해서 파라미터를 이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커피숍 모델이라고 하는 이 모델 객체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객체를 하나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커피숍이라고 하는 객체에 sav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save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에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콜백 함수가 제공이 되고요. 에러가 있으면 자, 커피숍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추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에러라고 하면 자, console.log라고 해서 자, 에러 발생 뭐 그냥 이렇게만 찍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 callback이라고 해서 에러 객체를 자, 그대로 넘기고요. return 해주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 밑에는 정상인 경우가 되겠죠. callback 함수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자, console.log라고 해서요. 자, 커피숍 데이터 추가함 자, 이렇게 해주고 callback이라고 하고 에러가 없으니까 널 그 다음에 커피숍 이렇게 넘겨줍니다. 자, 우리가 추가한 커피숍 데이터를 그대로 callback으로 넘겨주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기능까지 만들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추가하는 걸 호출한 다음에 결과가 넘어오면 자,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답을 보내주는 걸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페이지를 이제 조금 있다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